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턴테이블 2탄 턴테이블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턴테이블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잘 세팅된 저가 턴테이블보다도 못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 뭐 이런 인켈 턴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뭐 롯데파이오니아 아니면 에로이카 턴테이블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팩토리 세팅이 어느 정도 돼서 나와요. 그래서 세팅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은 무게 바란스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팅이 필요한 부분이 이 턴테이블이거든요. 그리고 턴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한 자리에서 사용을 하다 자리를 옮겼으면은 반드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바란스가 나오기 때문에 세팅을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턴테이블 방식 중에서 플로팅 턴테이블들이 있어요. 플로팅이 뭐냐면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진동 방지 대책이죠. 보통은 리지드 방식이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데넌 디프웨이 591도 리지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발 4개의 스프링이 달려 있고 이 전체가 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턴테이블이 무게가 좀 나가고 그 무게에 의한 진동 방지를 하는 턴테이블인데 특이하게 인켈 턴테이블인데 이거는 리지드 방식이 아니고 플로팅 타입입니다. 왜 플로팅 타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턴테이블은 그냥 고정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토남하고 이 플래터가 같이 움직이죠. 요 지금 토남하고 플래터 있는 요 보드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보드만 스프링보드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방식이긴 한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턴테이블을 이렇게 건드려도 이 안에 있는 스프링보드 위에 올라와 있는 플래터하고 음질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플래터하고 토남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 방식이긴 한데 요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스프링 장력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맞추시려고 하면 이 하부를 뜯어갖고 스프링에 그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 세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옛날에 듀얼의 골든원이라는 그 턴테이블이 들어왔다가 거의 한 3, 4일을 제가 그 장력을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내보냈는데 원인은 뭐였냐면은 이 스프링 장력이 틀어져서 원체적으로 이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플로팅 방식 턴테이블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타 사파이어나 아니면은 린의 쏜덱이라는 LP12라는 턴테이블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스프링보드 위에 올린 플로팅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아마 제대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술자 분들 몇 분 외에는 세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플로팅 방식 턴테이블이 가볍게 만들고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긴 한데 AR 턴테이블도 일부 이제 이렇게 플로팅 방식으로 되어 있죠. 좋은 방식이긴 한데 일반 초심자들이 수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방식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수평을 맞춘다는 거는 지금 뭐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턴테이블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따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는 세팅을 오늘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하기의 전제 조건, 모든 수치는 다 0으로 놓는다. 무게 바란스에 이게 돌리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앞뒤로 왔다 갔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놓으시고 이 수치만 돌아가요. 이 수치 판넬만 돌아가는데 이 수치 판넬만 0으로 놓으시고요. 당연히 안티 스케이팅도 0으로 놓겠습니다. 0으로 놓고요. 다 0 바란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턴테이블 자체의 수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가시면은 철물점 가시면 이런 수평 팔거든요. 이런 수평 하나에 한 4, 5천 원 정도 합니다. 이런 수평 하나 사셔갖고 턴테이블 2군데를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앞부분 수평. 이쪽이 좀 낮죠? 그러면 낮으면은 밑에 발톱을 보시면은 발톱이 대부분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려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플로팅 방식 턴테이블들은 이것도 지금 발통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수평을 맞추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이런 화터장 많이 굴러 다니실 거예요. 폐 안 맞아갖고 버리는 화터장 있으시면은 이 화터장으로 맞추세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금 이쪽이 좀 낮아요. 왼쪽이 좀 오른쪽이 좀 낮거든요. 오른쪽이 낮으면은 화터장 지금 4장이거든요. 4장을 받치세요. 이렇게 받치시면은 어지간히 맞아요. 또 이렇게 이 수평도 봅니다. 좀 높죠. 여기가 낮죠. 당연히 여기를 올렸으니까 여기가 낮겠죠. 여기도 한 서너 장 받칩니다. 그래서 두께가 많이 필요하시면은, 핫도장이 좀 얇잖아요. 핫도장 두께가 핫도장 회사마다 좀 다를 텐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0.72mm, 요건 0.67 정도 되네요. 거의 핫도장 무게 하나가 한 0.6mm에서 한 0.7mm 정도 돼요. 두께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 장을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뭐 한 10장 정도 넘어가서 한 2, 3mm 넘어간다 그러면은 뭘 쓰냐면은 10원짜리,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나 아니면 100원짜리를 쓰시면 돼요. 예, 그걸로 쓰시면은 이 수평을 맞추기가 되게 편합니다. 일단 수평을 좌우축이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요 2개만 맞으면 사면이 맞는 거죠. 근데 요건 리지드 방식의 수평 맞추는 방법이고요. 플로팅 방식은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은 이 플래터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본체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 플래터 위에다 올려놓고 수평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돌려가면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맞추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여기를 일단 맞춰놓고서 이 안쪽 수평까지 다시 맞춰야 돼요. 이 안쪽 수평은 이 바깥변이 맞았다 그러면 이 안쪽 플래터는 이 안에 스프링 장력을 조정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플로팅 방식 턴테이블의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맞추기가 쉽지 않다. 맞으면은 아주 좋은 성능을 내는데 맞추기 쉽지 않다.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일단 수평을 맞췄다. 그러면 여기 수치를 다 0으로 놨죠. 그러면 바늘의 무게를 이제 맞춰야 되겠죠. 바늘의 무게를 맞추는 거는 요 무게추를 움직여서 바늘의 무게를 맞춥니다. 수평이 됐죠. 요 바늘의 무게를 맞춘 다음에 무게 바란스 숫자를 다시 0으로 놔요. 0으로 놓으시고, 지금 이 턴테이블의 바늘은 오르토폰의 OM0 무게는 보통 이제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트래킹 포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트래킹 포스, 그러니까 적정 무게는 1.5에서 2.0까지예요. 이거는 여기 바늘 카트리지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인터넷을 확인하셔갖고 적정 무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래킹 포스를 확인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적정 침합을 주는데, 적정 침합은 1.7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0으로 돼 있죠. 0에서 1.75 쪽,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이쪽에 무게가 더 실리겠죠. 그러니까 1.75. 1.75에 맞추면은 당연히 앞쪽으로 좀 숙여지겠죠. 정상적으로 떨어지죠. 이게 적정 침합입니다. 그리고 안티 스케이팅도 1.75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시면은 팩토리 세팅에 있는 카트리지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이 거의 80-90%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카트리지가 이거 OM5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다른 카트리지를 사용한다. 요 과정 전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 암 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카트리지가 제품마다 회사마다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음반을 올려놓고 이 암 높이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 떨어졌을 때 암 높이를 맞추셔야 하는데 이게 맞추기가 힘들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건축에서 쓰이는 레이저로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 센터선을 잡으면 이게 높이가 맞는지 낮는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보통 뭘로 맞추냐면은 거울로 맞추시면 돼요. 거울에다가 수평으로 선을 그으셔갖고 이렇게 대보면은 그 수평선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울 겸 오버핸 게이지라고 팔아요. 제가 이거 7,000원 주고 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수평은 어떻게 맞추느냐, 대부분 여기 턴테이블에 보면은 이 나사구멍이 있어요. 나사구멍을 풀면은 이 암대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암대 전체가. 그래서 암대의 수평을 일단 맞춰주셔야 돼요. 카트리지를 교환했을 때는 반드시 암대 수평을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를 맞추고 안티스케이팅을 맞췄으면은 오버행을 맞춰야 되는데, 이 오버행은 왜 맞춰야 되느냐면은
지금 얘도 원주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원으로 움직이고 있죠. 얘도 지금 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늘하고 바늘 위치하고 이 센터선에 그 소리꼴 위치하고 딱 90도가 되기가 힘들어요. 90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꼴의 한쪽 변막만 계속 긁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리꼴의 한쪽 벽면만 긁지 않기 위해서 이 오버행이라는 걸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리꼴하고 이 바늘의 위치하고 딱 90도가 되게 맞추는 걸 오버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원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의 90도하고 안쪽의 90도가 달라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오버행 게이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목축으로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목축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팩토리 세팅에는 공장에다 나온 세팅에는 그냥 다 세팅이 돼서 나와요. 근데 통상적으로 레가토남이나 아니면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헤드쉘이라고 그러죠. 헤드쉘 끝부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요 바늘을 내리다 보면은 이 바늘의 끝부분하고 그 구멍 끝부분하고 만나는 선, 그 부분이 오버행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야매로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정확한 건 오버행 게이지를 사용하셔갖고 그 오버행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지금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만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사용하느라고 맞춰서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팩토리 세팅에는 대부분 공장 세팅에는 이게 맞춰져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카트지를 교환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오버행을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기기의 수평, 턴테이블 자체의 수평. 두 번째, 톤암의 수평. 세 번째, 무게 바란스, 안티 스케이팅.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요 네 가지만 맞춰주시면은 턴테이블 세팅이 끝나요. 거의 80~90%는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맞춰주셔도 여러분이 듣는데 음질이 굉장히 차이 난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안티 스케이팅을 안 맞추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금 안티 스케이팅이 맞춰져 있죠. 바늘이 제자리를 돌고 있죠. 안티 스케이팅을 제가 0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세팅되어 있는 거 본데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최대로 놓으면 이 정도 세팅이 됐으면 이제 회전 편차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이렉트 턴테이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반 턴테이블도 마찬가지지만 회전 편차를 조절할 수 있는 피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치 기능이 여기 있죠. 예, 피치 기능이 있는데 이 피치 기능은 여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바늘 캡을 씌워놨습니다. 창을 보고서 우리나라 전기를 60Hz를 쓰기 때문에 60Hz 33회전에다가 맞추면은 되죠. 근데 이렇게 피치를 맞추는데 불구하고 이런 확인창이 없거나 이 플래터에 확인할 수 있는 그 게이지가 달려있지 않은 그 턴테이블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달린 이 바닥판을 팔아요. 예, 그걸 사용하시거나 요즘에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웹 중에 턴테이블 피치를 맞추는 앱이 있습니다. 예, 그 앱을 깔으셔갖고 턴테이블에 핸드폰을 올려놓으시고 돌리시면은 그 회전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여기 창을 보시거나 아니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게 맞추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DP591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피치를 맞추는 서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서버가 계속 피치를 그때그때 변하는 것 따라 맞추기 때문에 저거는 피치 조절이 전혀 필요 없는 턴테이블이긴 합니다. 예, 그런 턴테이블도 있긴 한데 이렇게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오토 피치 기능이 없는 턴테이블들은 피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걸 안 맞추시면은 테이프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소리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그러겠죠. 네. 이 정도 세팅을 하시면은 거의 세팅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저렴한 턴테이블이라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대부분
아주 모난 소리는 나지는 않아요. 아무리 중저가 예전에 인켈 이런 거 아니면은 롯데 아남 이런 거 나온 턴테이블들도 대부분 기본을 하는 턴테이블이기 때문에 세팅만 잘 하신다고 하면은 소리를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턴테이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세팅만이라도 하시고 음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턴테이블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고 턴테이블이나 턴테이블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